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6.17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기만 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불만은 치솟고 급기야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나선 건데요. 진보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기획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대통령이 갑자기 국토교통부장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좀 호통을 치신 것 같아요. 예. 다주택자들의 이 투기성 위주 부담을 좀 완화해라. 또 공급 물량을 늘려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본부장님 어떻게 어제 대통령 조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예. 집값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는데도 네. 그 50% 오른 원인이 전 정권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집값이 3년 내내 올랐다라고 답변한 주무장관을 다시 불러다가 22번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폭등을 했죠. 특히 신년사로 대통령께서는 집값을 임기 이전 수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40% 낮춰라라고 했는데 원상복귀 시키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그 얘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더 오르고 있었고 더 오른 원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1, 2월에는 집값이 좀 주춤했고 3, 4월까지도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네. 5월 6일 날 감정원 발표를 보면 네. 집값이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예. 이러고 있을 때 5월 7일 날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용산에 민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도심 재개발에 공기업을 투입해서 도심 재개발을 촉진하겠다. 용산 정비창을 재개발해서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한 거 민신도시를 말씀하시죠? 만든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마포, 용산, 여의도 이 일대가 집값이 폭등하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근데 6월 5일 날 이번에는 잠실에 스포츠 마이스 야구장 위에다가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는 건데 네. 그걸 민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집값에 불을 붙인 사람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인데 그래놓고 5월, 6월에 집값이 뛰니까 6월 17일 날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니까 예. 별로 내용이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지역도 있고 예. 또 종부세 이제 작년 20대 국회 지금 통과가 안 됐지만 예. 종부세 법안도 빨리 통과시키자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내놨죠. 있었죠. 근데 네. 종부세라는 거는 예.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집값에 불을 붙인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지도 못할 정책을 발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집값을 잔뜩 올려서 그 지역을 정부 허가를 받고 집을 사라. 네. 자기가 집값을 올려서 거기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쓸데없는 규제를 하고 고통을 안기는 그런 대책을 발표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국토부 그것이 장관 본인이 집값을 올렸다 그러니까 조금 듣는 장관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6일 정부가 날 정책을 잘못했다 이럴 수는 있겠죠. 네. 아니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한 거는 국토부 장관이 시켜서 나와서 그런 발표를 했겠지 예. 뜬금없이 누가 와서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토부가 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책임진 그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그 부처의 장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 나와서는 잘 돌아가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듣고 굉장히 속이 상한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청와대로 불러서 뭔가 지시를 하셨겠죠. 근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책임져야 될 말을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장관에게 또다시 공급 정책이나
또 세제 정책을 지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지를 않을 것이고 시장은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장관이나 이 정부가 만드는 부동산 대책은 이미 3년 동안 계속 집값을 잡겠다 해놓고 임기 초반부터 이 김현미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취임하자마자 내년 4월까지 2017년 8월에 2018년 4월까지 8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집을 팔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으로 한 푼도 안 걷겠다. 취등록세도 깎아주고 재산세는 안 받고 종부세도 안 하고 나중에 양도해서 양도소득이 생겨도 세금 부담을 안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오히려 투기가 부추겨진 거죠. 네.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는 오히려 대출을 규제하는데 개인은 50% 대출해 주던 걸 40%로 낮추고 집을 여러 채, 50채, 100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늘려줬어요. 이번 6.17 대책도 이 대출 규제가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에 하나였죠. 얼마 전에 근데 발표된 그 것도. 80%까지 대출해 주던 집값의 80%를 대출해 주면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대출을 많이 해주다가 지금 대출을 일부 줄이겠다. 네.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규제라고 할 수 없죠. 특혜를 주었다가 일부 특혜를 줄였다고 해서 이 투기 수요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발표를 하니까 6.17 대책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곳저곳 더 많은 곳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는 용산이나 이 강남이나 송파 지역에서 오히려 더 네.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은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 부부장님은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값이 50% 이상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니다. 14%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는데 정부의 인식과 경실련의 이 판단은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겁니까? 글쎄 이제 작년 11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30개월이 된 임기 절반이 됐을 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30개월 임기 기간 동안 자기는 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건 뭔가 누군가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뽑아봤습니다. 경실련 직접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랬더니 30개월 동안 예. 작년 11월까지 평균 4억, 한 40% 가까운 값이 올랐고 예. 그중에 한 10명은 1인당 10억씩 57%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 청와대 참모 중에 37%, 네. 37%가 집을 여러 채씩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고. 다주택자. 근데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작년 말에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 채만 남겨 다 팔자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냐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네. 이 지적을 해주니까 예. 이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죠. 예.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는지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팔아라고 권고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예. 6개월이 다 됐으니까 그동안 몇 명이 팔았는지 자료를 달라고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공문을 보냈더니 예. 한 달이 지났는데 또 답이 안 와요. 아, 답변 안 해줬어요. 예, 네. 전화로 뭐 뽑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일 전에 예.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께 그 다주택자들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그런 참모들을 뭐로 데리고 있냐 네. 교체해라. 음. 그 사람들이 만드는 부동산 대책은 집 없는 서민이나 약자를 위한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3년 동안 보시다시피 다주택자, 투기꾼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만 계속 쏟아내서 집값이 더 오르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을 좀 교체하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얘기를 들으셨는지 예. 한 달간 더 시간을 주겠다. 네. 근데 저는 한 달간 시간을 준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지금 와서 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거는 그 고위 공직자가 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쓰느냐, 누구를 위한 정책을 쓰느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좀 정신이 바로 박힌 분들이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노영민 실장이 이제 본인도 지금 두 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반포와 이제 충북 청주에 있는데 뭐 청주 집을 팔기로 했으니까 한 달 정도 시간 안에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글쎄 뭐 처음에는 서초동 걸 판다고 하다가 50분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청주 걸 판다고 하셨다는데 어떤 걸 팔든지 반포에 있는 거 팔면 세금이 굉장히 무겁고요. 청주 걸 팔면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글쎄 뭐 그건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락가락하고 예. 그 결단력이 없는 그런 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하겠는가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청와대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예.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는가 입법부인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은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8%가 올랐어요. 그리고 또 국회에도 한 30%, 국회의원의 한 30%가 다주택자입니다. 그랬더니 지난 총선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는 공천을 하되 서약서를 받고 그렇죠. 1주택 당선이 되면 예.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기로 서약을 하고 그랬었죠. 그 공천을 줬죠. 공천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냈어요. 예. 과연 그 서약한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됐느냐? 서약서 좀 달라. 예. 아직도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주 화요일쯤 예. 민주당을 찾아가서 어. 왜 서약서를 못 내놓냐, 서약을 확인을 한 거냐라는 예.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도만 됐지 실제는 확인이 안 안 됐으니까. 한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확인이 지금이라도 뭐 서류를 만들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네. 왜 자료를 공개 못하는지 확인을 위해서 그 현장을 갑니다. 네. 김 본부장님, 어제 이제 대통령 말씀 중에서 지금 이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강화라 했기 때문에 예. 21대에 올라가는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여기에 좀 더 오히려 강화가 될지 시장은 상당히 촉각이 곤두세워 있는데 이 조치가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될까요? 강남에 한 10억 정도 됐던 아파트를 이 정부가 20억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3년 동안도 세금을 더 냈는데 오른 것만큼 세금을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계속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개인이 자기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면 뭔가 벌칙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정부가 올려놓은 거죠. 정부가 정부가 올려놓고 부동산을 정부가 잡으려고 계속 21번째까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는데 무능한 가격은 거죠. 오른 거죠. 무능한 정부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세금만 세율까지 올리겠다. 예. 지금 종부세는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의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문재인 정부 취임할 때는 1%였다가 지금 한 2, 3% 됩니다. 두세 배가 늘려놨죠. 집값을 잔뜩 높여놔가지고. 그런데 법인들은 개인은 2%까지 내는데 법인은 0.7%밖에 안 냅니다. 1조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거나 5조짜리 호텔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세율이 개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법인을 개인과 동등한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걷겠다 이런 발표는 못하고 그러니까 법인들이 뭘 하냐면
연예인까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사고 종부세도 낮고 굉장한 이득이 생기니까 대출도 많이 해주고 지금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놓고 그 책임을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그래서 그게 국회에 가기만 하면 논쟁이 되고 법안이 통과도 안 되고 토론회 하자고 그러면 제대로 나와서 토론도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15년 동안 종부세를 덜 낸 법인들에게 제대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집을 100채, 500채 가진 분들에게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임대사업자 거예요? 등록만 하면 무슨 국가유공자인지 세금을 한 푼도 안 걷고 오히려 구멍을 임대사업자를 좀 뚫어가지고 활성화시켰죠. 임대 초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100만 가구에 부과해야 될 세금을 한 푼도 못 거둔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네.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우선이지 자기들이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세금을 더 올리면 더 집값이 안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뭐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새로 마련해서라도 좀 공급을 늘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그게 시장에 주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잘못됐다. 주택이 2,200만 개가 현재 있습니다. 예. 근데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1,300만 명입니다. 그러면 900만 채를 누군가가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그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내놓습니다, 시장에.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재기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게 공급이지. 2, 300만 개가. 지금 신도시 건설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3기 신도시를 삼기 건설한다고 신도시 이제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있죠. 네.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2기 신도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송파 신도시,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아직도 15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3기 신도시도 아직 땅 한 평도 못 샀는데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가서 한 3년쯤 지나야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무슨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사전 지금 청약을 좀 늘려라. 사전 예약을 예. 시켜서 사전 청약을 빨리 해라. 아니 아파트 짓기는커녕 땅도 안 사고 이 택지 조성도 안 됐는데 네. 미리 예약 들어갈 사람을 예약했다고 해서 그게 시장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고 그런 정말 한심한 방향의 대책을 그걸 시장 안정 대책이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네.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장의 안정 대책, 경실련이 생각하는 그 안정 대책 이렇게 하면 조금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은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주 쉽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의 공시 가격,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45%밖에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걸 낮게 결정을 해가지고 매우 낮습니다. 그거는 국토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세 한 8, 90%로 만들면 세금이 2배가 더 거칩니다. 세금이. 한꺼번에 세금을 2배 올리면 내는 사람이 너무 지금은 부담되지 않을까? 종부세법은 네. 한꺼번에 3배를 더 올리자는 겁니다. 종부세는 그러면 3배를 더 올리는데 당연히 내야 될 네. 세금 절반밖에 안 걷던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겠다는데 그게 뭘 공시가를 이제 올리자.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면 네. 세수도 늘고 그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 부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대출해 준 돈 그거를 본인이 직접 사는 집이 아니면 전부 회수한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나 공기업의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 이쪽에 제한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한다고 해놓고 예. 투기과열지구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총선 때문에 미루고 코로나 때문에 미뤄서 8월 달부터 됩니다. 시행이 되는 거죠? 7월이나 네. 8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가자. 군데도 되는 데가 없어요. 그걸 당장 하겠다. 그리고 공공택지나 3기 신도시에 앞으로는 국공유지에 건물만 분양하겠다. 건물만 분양하면 20평 아파트가 평당 500만 원씩 하면 20평 아파트가 1억이면 가능합니다. 강남이든 서울 시내에다가 20평짜리 아파트를 1억씩에 대량으로 공급하면 강남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전세값도 안 되는 값으로 20평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집값 안정에 즉표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 국토교통부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같은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